최근 국내에서 사탕이나 젤리 모양으로 둔갑한 변종 마약을 먹는 경우가 늘고 있답니다. 지난달에는 지인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로 6명이 붙잡힌 바 있는데야 일상에 파고드는 마약에 나도 모르게 노출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부산에서는 익명으로 무료 마약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 김상진 상임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부산시 마약류 피해 노출 익명 검사, 이게 좀 눈에 띕니다. 네네. 실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음료에 마약을 넣어 공부 잘하는 약, 날씬해지는 약, 잠 안 오게 하는 약 등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주고 해당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한 그런 일명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을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가족들도 고민이고 당사자도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런 고민 또 실질적으로 마약이 검출됐을까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아직 정확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우리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부산시로부터 어떤 이러한 사업을 유탁을 받았어요. 예. 마약에 대한 상담과 또 본인도 모르게 먹을 수 있었던 소위 말하는 퐁당 마약의 추가적인 피해나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걱정 없이 누구나 검사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치료 재활 지원을 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초콜릿에 마약을 주입해서 건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생활 속 마약 중독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콜릿 이외에 또 우리가 먹는 젤리나 쿠키 이런 형태의 마약도 있고요. 네. 요즘은 또 나아가서 전자담배 안에 액상에도 대마초를 넣어가지고 몰래 건네는 그런 경우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주사기 이런 걸로 이렇게 마약을 주입한다는 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예. 보기만 해도 좀 섬찟한데 네. 만약에 마약을 탄 초콜릿을 나도 모르게 먹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예. 마약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중독으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마약의 종류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든다면 펜타닐을 일명 우리는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펜타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치사량이 2g입니다. 2g. 2mg. 정말 극소수인데. 2mg이라는 거죠? 예. 이걸 먹으면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가 펜타닐은 아주 강력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는 마약으로요. 미국의 경우는 연간 이 펜타닐 후유증으로 한 7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예. 그러기에 아주 우리 극소량으로 이게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이 적을지라도 내성이 생겨서요. 더 센 마약을 우리가 또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초콜릿이나 젤리 이런 거 뭔지 모르고 먹었다가 나도 모르게 진짜 마약에 중독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마약의 우리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주로 이제 나타난 증상이 환각 증상이나 환청, 망상 같은 정신적 어떤 질환을 보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첨가해서 우울증이나 또 조울증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마약에 취해 있을 때 당사자인 본인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비 마약을 이렇게 언론이나 TV에 보면은 마약을 한 사람이 막 허리를 굽거나 조금 이상한 행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본인을 그렇게 행동하는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데 본인은 정작 난 괜찮다 전혀 느끼지 네네. 못한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마약 중독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인데 실제 사례도 네네. 있다고요? 네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주변에 각종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예. 얼마 전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집에서 마약을 한 남편을 보고 아내가 피신하기 위해서 아이를 업고 이렇게 잠깐 밖으로 피신하는 사이에 남편이 소위 말하는 망각 증상이 있어서 업은 아이가 인형인 줄 알고 인형을 빼떨어서 내동강이 쳐서 현장에서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아이를 인형인 줄 알고 예. 내동댕이를 쳐서 본인은 현장에서 아이를 인형인 줄 알고 판단을 해서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게. 그게 예. 망상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서 이처럼 마약이 중독되면 망상 현상이 일어나는 때문에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위험한데 예. 혹시 네. 나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이 되었고 증상이 나타났지만 처벌이 네. 무서워서 중독 상태로 살아가는 마약 중독 치료를 못 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예. 흔히 이제 우리가 퐁당 마약이라고 하십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또 주변에서 이것 시원한 음료다 마셔봐라. 또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경우가 제의를 받을 경우가 있어서 네네. 피치 못하게 맞았을 경우 이걸 소위 말하는 강제 노출이라 그러는데 예. 이 사람들은 강제 노출 이분들은 자기네들의 신분 이런 것을 노출을 되게 꺼려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렇게 경찰서나 검찰서에 가기를 조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피해자를 우리가 보호해주는 역할, 부산시와 우리가 합동으로 공동으로 해서 보호해주는 역할, 또 신체적이나 심리적, 정신적 이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겁내지 마시고 경찰서 가서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시면은 그러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무료로 마약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네네. 많이들 오시나요? 13. 네. 예, 지난 13일부터니까. 그죠? 네네. 예. 한 일주일 지났는데 네. 검사 받기 위해서 좀 많이들 찾으시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담 전화는 여러 번 이렇게 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 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은 분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언제든지 마약과 관련해서 전문 상담을 필요하신 분이나 검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질문은 좀 저도 조심스러웠거든요. 예. 왜냐하면 네네. 뭐 익명으로 보장해 준다는데 방송에서 몇 네. 명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좀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 도움이 말씀드렸습니다. 되기를 바라는 네. 마음인데 예. 그러면은 이제 방문하게 되면 마약 검사가 우째 진행이 됩니까? 네.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면 먼저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만들어 드리고요. 예. 본인의 요구에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요구에 따라서 마약 검출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좀 어린 친구들이 오면은 부모님의 동의나 이렇게 또 부모님과 동행해서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저희를 검사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소변을 이렇게 스포이드라는 빨대 같은 그런 봉으로 소변을 탁 찍어서 우리 키트에 한두 방을 떨어뜨리면 약 10분 정도 되면은 검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저희 기관에서는 총 6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마약에서 대표적인 게 있어요. 암페타민이나 코카인, 필로폰, 모로핀, 대마초, 엑스터시 등 총 6가지를 무료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사는 뭐 거의 소변 검사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마약 그렇습니다. 중독 치료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 부산의 경우는 마약 중독 치료 기관은 저희 기관이 2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산시립의료원과
부산시립정신병원 이 두 곳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요. 네네. 조금 넓게 보면은 경남 창녕에 있는 국립부국병원에 있는데요. 이 국립부국병원은 주로 입원 치료를 전담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암의 완치 판단 기준은 의학적으로 한 5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마약은 당사자의 어떤 노력이나 그리고 가정의 역할, 재활치료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완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나 지금 재범률이 약 한 50%에 아이고. 육박하기 때문에 정말 강한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은 완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완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끊을 네. 때까지 끊는 거네요. 그죠? 예. 재범률이 50%나 그렇습니다. 되는 거니까. 네네. 아이고, 참. 예. 그러면 마약류 피해 검사나 치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23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마약 사범들 통계를 해보니까 2,239명 정도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 처벌받지 않는 사람, 즉 앞에서 말씀드린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암수 범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50만에서 100만 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10대, 20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작년 기준으로 해서 7,754명 전체 마약 사범의 34.6%에 이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재활 및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쪼록 지금 뭔가 고민되고 걱정되는 분들은 익명으로 검사 가능하다니까 꼭 받아보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번호 1342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마약대치운동본부 김상진 상임이사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